안녕하십니까. 서울디지털고등학교 송창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사실 직업계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진 않으시거든요. 사실 저도 만약에 일반고에 있었거나 아니면 자사고에 있었거나 아니면 특목고에 있었다면 그 관심도가 좀 떨어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직업계고라는 학교가 총 20%에 달합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15% 학생들이 이곳에 진학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조금은 다른 기준, 조금 다른 미래의 어떤 방법들로 하고 있다는 거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이게 관심은 없었지만 정보적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직업계고의 진로에선 세 가지 파트로 말씀드리게 됩니다. 취업, 선적 후학습, 그 다음에 대학 진학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특성화고와 마스터고 이 두 가지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사실 웬만한 선생님들 혹은 부모님들은 이 부분을 잘 구분을 못 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스터고는 특정 산업 분야다. 5개밖에 안 되니까 특정 산업 분야다. 그리고 정원이 15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학교는 기숙사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방과후나 이런 것들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가 좀 더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특성화고와 비교했을 때 조금 약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대학 선택에 있어서 조금 제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마스터고 학생들은 그 부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교들도 있냐면 수능 접수를 학교에서 안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의 강점을 가진 학교들이고 그 취업의 강점을 가졌기 때문에 취업률도 높고 좋은 취업을 하는 것들도 가능한 곳들입니다. 대신에 특성화고는 정말 다양한 직무들이 있고요. 반별 정원 20명, 생각보다 적은 인원들이죠. 이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하고 있다는 점, 취업과 대학 선택의 부분에서 절대 제한이 없다는 점이 좀 차별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직업 분야들이 있고요. 보시면 인공지능 분야부터 반려동물 여러 가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씩 보시고 이런 것들도 특성화고에서 지원하고 있구나라는 것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방송 영상, 그다음에 조리 쪽도 생각보다 인기가 좋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건 92쪽과 93쪽에 보시면 특성화고에 대한 것들 항목들이 쭉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양천구 쪽에는 제일관광고, 서울금융고, 영산고 등이 있고요. 강서구의 경복비즈니스부터 쭉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로구에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의 학교들이 쭉 있습니다. 관악구에도 이제 미림마스터나 광신방송예술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보시면 왠지 서울이라는 이름이 많이 붙어있지 않으신가요? 맞죠? 네. 무려 67개 학교 중에 22개 학교가 서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는 서울에서만 뽑지 않습니다. 경기, 인천, 심지어 전국 단위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뽑는 학교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왜 그러냐? 서울이라는 그 위치적 상황 속에서 서울로 만약에 아이가 온다고 하면 부모님들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시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특성화고들이 상당히 잘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만 해도 제주도, 세종, 부여에서 와 있습니다. 기숙사 없는데도. 네,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서울 반도체고, 그 다음에 방송예술고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학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분야의 강점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갑자기 학교 이름이 바뀌면 여기가 어떤 학교였어? 이런 식의 질문들이 이런 만큼 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서울 디지텍부터 시작한 모든 서울의 특성화고들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진학률과 취업률의 변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직업계고는 산업 현장의 영향을 상당히 강력하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보다도 진학률이 늘어나는 걸 보실 겁니다. 최근에 한국 시장 속에서의 어떤 경기도 잘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요즘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이 힘들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연결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47%까지 올라와 있고요. 아마 올해는 5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예측할 정도로 진학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취업률은 반면에 조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한국의 경기 문제가 조금 더 연관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거의 두 개 합치면 100% 가까이 되지 않나요? 네, 좀 이상하시죠? 분명히 대학도 못 가거나 아니면 취업 못한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취업률은 진학한 학생들 빼고 군대 간 학생들 빼고 그 학생들 중에서
비율로 생각해 주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25% 정도 학생들이 취업을 한다. 그 다음에 절반 정도가 대학 진학을 한다. 그 다음에 25% 학생들이 뭐 재수를 하거나 좀 다른 진로들을 찾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특성화고 직업계고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만 보셔도 직업계고가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 학교들이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취업 중심의 학교들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시면 그냥 중소기업만 취업해? 아니, 좀 더 양질의 취업처를 만들어주고 싶어. 양질의 취업처도 갈 수 있어. 공무원도 해줄 거야.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300명을 이런 데서 뽑겠다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찾아보시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의 어떤 성과들의 지표를 볼 때 이 특성화고 학생들을 뽑는 그 비율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남학생들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 병역특례 지원입니다. 군대를 가지 않고 취업한 상태에서 군대를 해결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조나 생산 분야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IT 분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앱 개발하면서 AI 개발하면서 게임을 개발하면서도 취업한 상태에서 군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성화에 가보시면 정말 실습 환경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투자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투자와 이런 식의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실제 환경과 유사한 형태로 교육을 받게 되고 취업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 사례들을 보여드리면 지금 내신 80%로 들어왔던 친구면 사실은 중학교 내신 80%면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그 낮은 편이었던 학생이 학교에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심지어 학교에서 공기업이나 공무원들 위한 지원을 하는 그런 반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국립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간 겁니다. 대조해도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그 두 번째 사례는 원래 내신 40%가 그렇게 낮은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게임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오렘이라는 중소기업에서 병역특례를 받으면서 했고 심지어 이 경력들을 쌓아서 넥슨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에 들어갔다가 이번에는 글로벌 기업인 유니티 코리아까지 들어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저희가 진로를 밟고 있는 게 특성화고들의 우수 취업 사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선첩 후학습인데요. 사실 선첩 후학습은 어머니, 아버니 아시는 것처럼 사내 대학도 있을 수 있고요. 사이버 대학, 방통대 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학습 병행도 있긴 한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선택하는, 그러니까 특성화고 학생들이 딱 들어오자마자 진로를 설정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제2차 특별전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취업해서 3년이 지난 뒤에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생각보다 쉽게 갑니다. 여기서 생각보다 쉽게라는 거는 경기권은 미달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 경기권은 그냥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서울 4년제 대학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재직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면 모든 등록금이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 옆에 있는 대학들은 실제로 이 제2차 전형들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유명한 것들은 고려대도 있긴 한데 고려대학교는 조금 적게 뽑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이런 데서 180명 이상씩 뽑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니네가 이렇게 하긴 해? 아니면 진짜 이거 정말 하긴 해? 라는 지표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가장 많이 재직자 전형으로 학생들을 보낸 학교들을 순으로 보여드리는 것들이고요. 제 위에 있는 상고는 학생 정원이 200명인데 200명의 정원인데 재직자 전형으로 매년 200명의 학생들이 재직자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취업률을 보여주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을 실제로 지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취업하고 나서 제2차 전형으로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취업했는데 사실 약간 진로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님도 일해보시면 이거 안 맞는다 싶을 때 학생들이 이걸 선택해서 다른 전공들을 통해 가기 시작합니다. 되게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 학생 사례인데 게임을 만들고 있던 개발자였는데 지금은 뭐 하고 있냐면 사회복지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버님이 사회복지 쪽 일한다고 자기가 그거 물려받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이들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진짜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수산공사 7년차 직장인 통일대 디자인예술경영학부 4학년 강정우입니다. 제 직장 특별전형. 취업도 진학도 올 패스. 남들과 다른 선택. 남들과 다른 나의 20살.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 특수고등학교에 당연히 우수한 사례겠죠. 네, 정말 우수한 사례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의 특성화고 학생들 중에서 한 20% 정도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수한 사례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우수한 사례는 고3 때 취업을 해서 현장에서 실제 실무를 받고 20살 때 직업계고로 졸업하면서 병역특례로 바로 취업 상태에서 쭉 이어가고 3년이 지난 다음에 23살에 대학도 가면서 취업 상태를 이어가고 그 다음에 27살이 됐을 때는 7년의 경력에 군대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4년제까지 졸업한 학생입니다.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그 은퇴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도 아이들을 지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남학생이 27살은 사실 졸업 못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학연수도 받았어야 되고 인턴도 해야지만 좋은 데 취업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인크루트가 2020년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대졸의 신입사원의 나이가 몇 살이냐, 평균 나이가 몇 살이냐 했더니 31살이었습니다. 평균이니까 남녀 공용이겠죠. 엄청납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 친구들은 여기까지 가는 동안 돈을 쓴 게 아니라 벌었다는 점, 이게 전혀 다른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직업계고에 대학 진학하냐? 합니다.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50%는 가까운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건 V 표시가 되어 있는 특성화고 특별 전형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정원의 0.9%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좁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15%의 학생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0.9%의 학생들만을 위한 전형이 존재한다는 게 조금 좁은 문이긴 한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 기회균형 전형이나 논술 전형, 그 다음에 심지어 조금 잘 관리되어 있거나 학생부를 정말 잘 관리해주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일반고랑 같이 붙는 일반고 학생부 전형에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고요.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학생들을 뽑고 있는지 진짜 인원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인원이 되게 적죠. 네, 되게 적습니다. 이게 지금 대학 전체에서 25명, 22명이니까 과 단위로 가시게 되면 1명, 2명, 많아야 3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을 살짝 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의 네임이 좀 다르죠. 네. 아마 어머니, 아버님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대학들은 정시 모집이 좀 더 많은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내년도부터 저희 성균관대가 정시로 지금 학생들의 모집을 바꾸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바뀌게 될 거다. 정말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은 정시에 좀 지원을 하게 될 거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고대, 연대 정도를 제외하면 그 밑에 대학들은 성적 차이가 일반고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80점 정도에 가야 되는 것들이라면 일반고가 특성화고는 73점, 74점도 합격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 차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사례들을 보여드리면 후진학 사례로는 하나호텔에서 일하면서 이것 경력 받아가지고 경희대에 간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중학교 때 내신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와서 열심히 내신을 관리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신 10% 이내에 들어오면서 경희대학교에 간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모습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한다는 점, 아까 보통교과랑 전문공교과 들으셨죠? 근데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 마스터고는 40대 60입니다. 그러니까 국영수가 40%,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요리가 되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이게 60%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미래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특성화고 중에서 진학을 좀 더 설정한 학교들마저도 50%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교과가.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통해서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머니, 아버님께 전달해 드리는 거는 가장 중요한 1순위는 적성과 흥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툰을 지망한 친구라고 하면 3학년이 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절반 가까이가 그냥 그림 그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성과 흥미가 맞을 때 이 학생들은 정말 강력하게 열심히 하게 될 거고요. 근데 적성과 흥미가 안 맞다? 그럼 특성화고는 최악의 공간이 됩니다. 마치 일반적인 학교들에서 수학 시간에 애들이 자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계획상 취업이냐 진학이냐, 취업과 진학 둘 다 고려하신다면 특성화고, 취업하고 싶어 완벽하게 취업이야 마이스터고 되게 좋은 선택의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재미있는 건 뭐가 있냐면 아까 가까운 학교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 학생들의 평균 등교 시간이 1시간이 넘습니다. 저희 용산에 있는데요. 남양주에서도 오고요. 강화도에서도 오고요. 인천 송도에서도 오고요. 막 난리 나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시면 그 학교마다 정말 특수하게 만들어주는 특수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어떤 기업과 협력하는지, 어떤 연수 기회가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얘기하시지만 진로 우리 애 잘 모르겠다. 우리 아이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문제만 풀던 아이들은 모릅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기껏 해봐야 알 수 있는 건 수학 좀 더 잘해, 과학 좀 잘해 정도이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런 진로 체험들 많으니까 진로 체험들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성적보다는 마이스터고는 성적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특성화고들은 출결과 면접이 정말 더 강력한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걸 지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약간 부족한 친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패한 사례들은 겨우에 가장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로가 안 맞는 친구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사실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경기계 공고에 갈까 봐요. 거기서 내신 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되잖아요. 라고 했던 지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좀 짧은 생각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진로와 적성이 안 맞으면 안 맞는 곳인데 그거 생각 없이 내신 잘 받을 거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 좀 유의하시면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